예,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사회복지 정책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정책은 상당히 이제 일천한 것이죠. 산업화 이후부터서 우리나라 복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언급되죠. 나옵니다.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근원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깊숙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사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도 벌써 국가의 이념적인 유교 이념 틀 속에 있어서 황가고독이라고 하여서 호랍이라든지 아니면 할머니라든지 고아라든지 뭐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이제 나는 거죠. 또 상평창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하여서 진대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서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빈곤기 있을 때 식량들을 나눠주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조문화되고 성문화되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해서 또 다른 부분인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성문화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복지법은 언제냐? 그래서 사실은 미군정이라기보다는 1944년의 조선 구호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제의 그러한 강점기 시대 때의 조선 구호령, 다시 말해서 조선의 우리 한반도에 일본이 어떻게 복지를 시행할 것인가, 기초의 생활수급권자 내지는 그때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1944년도에 이제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지배하려고 하기 위한 어떤 방건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무슨 연구를 하다 보니까 1920년대에도 우리나라의 복지의 그런 단체와 복지와 관련되어지는 그러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전혀 우리나라 이 책에 언급해 놓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1920년대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사회주의가 들어온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우리나라에 1920년대에 많이 이제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사회주의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서구의 그러한 복지의 그러한 차원이라든지 복지의 정책과 관련해서 시해진 단체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의 그 태화관이라든지 여성의 어떤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는, 지역사회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제 많이 보는 것이죠. 또 사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은, 지금 사회주의자들이라고 했을 때 그 사회주의자들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1920년 초기에. 6.25 사변 이후에는 이제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와는 적대적인 아닌 관계였지만, 오히려 6.25 사변 이전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선에 있는 그러한 양반, 쉽게 말해서 중세 봉건을 타파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으로서 사회주의를 이렇게 보는 것이 전체적인 어떤 역사 발전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1920년대에도 구세군 같은 그런 데에서 많은 활동을 한 그런 흔적들도 많이 보입니다.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사회복 정책을 간략하게 되면 미군정시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법으로 드러난 것은 미군정시대다. 복지관이라는 게 들어온 것은 그 이전에도 많이 들어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생적으로 사회주의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 제일 많은 곳이 그 경북 안동 지역입니다. 그게 안동 지역.